오늘 밤 이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겉과 속이 전혀 다른,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깊은 혼란과 상처 속으로 밀어넣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에서, 학창 시절 교실에서, 대학교 강의실에서, 직장의 회의실에서, 그리고 가장 사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까지,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부터 지하철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까지, 그리고 몇 년간 함께 일하고 생활한 사람들까지, 그렇게 수많은 만남을 통해서 느낀 것은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 첫 만남에서, 아니 심지어 몇 번의 만남에서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양파를 까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한꺼풀씩 조심스럽게 벗겨져야만 그 사람의 진짜 속내가, 진짜 본성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때로는 그 과정이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정말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의 숨겨진 면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겉모습의 껍질과 내면의 속살이 정말 너무나도 다릅니다. 처음에는 따뜻하고 친절하고 믿음직하고 의지하고 싶게 보였던 사람이 시간이 흐르고 관계가 깊어지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볼 때, 그리고 때로는 정반대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순간의 당황스러움과 깊은 배신감과, 그리고 내 자신의 판단력에 대한 의심과 자책까지 몰려오는 그런 경험을 말이죠.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었나?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믿었을까? 내가 너무 순진했나? 라는 생각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의심을 갖게 만들죠.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조심스러워지고 마음을 열기가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런 사람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그래서 우리에게 깊은 상처와 혼란을 안겨주는 무서운 사람들의 5가지 유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혹시 이런 주제가 마음에 드시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유형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 첫 번째로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싶은 유형은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입니다. 저는 몇 년 전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면서 한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위축되어 있던 상태였어요.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업무를 배워야 하고 새로운 회사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 저에게 그 동료는 정말 과할 정도로 거의 부담스러울 만큼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첫날부터 점심 내가 살게, 어디가 맛있는지 알려줄게 라고 하더니 실제로 회사 근처의 맛집들을 하나하나 소개해주면서 함께 다니자고 했어요. 업무를 배우느라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보고는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면서 퇴근 시간이 지나서까지 제 옆에 앉아서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개인적인 고민이 있어 보인다며 언제든지 얘기하고 싶으면 말해, 내가 들어줄게 라고까지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내가 운이 좋아서 이런 동료를 만났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 고마워했고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점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절함에는 항상 어떤 조건이나 대가가 따라왔어요. 점심을 사주면서는 다른 동료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나 회사 내부의 민감한 정보들을 슬쩍슬쩍 흘려주었습니다. 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건데 라는 식으로 말이죠. 업무를 도와주면서는 제가 나중에 그 사람의 일까지 같이 처리해주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였어요. 내가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너도 나를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라는 무언의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고민을 들어주겠다고 하면서는 제 약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려는 듯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졌어요. 너는 어떤 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집안 상황은 어때? 연애는 잘 되고 있어?
같은 질문들 말이죠.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런 정보들을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은근히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방이 거절할 틈을 선택할 여지를 거의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감정적인 빚을 지우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풀면서 동시에 무언의 압박을 가하죠.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너도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야. 내가 이렇게 신경 써주는데 너도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야.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뀝니다. 차갑게 돌아서거나 서운하다는 표현을 노골적으로 하거나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배은망덕하게 행동한다. 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진정한 친절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속도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상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물러서고 상대방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다가가는 것이죠.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상대방이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친절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 친절을 도구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은근히 때로는 노골적으로 요구합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처음 만났는데 유난히 과하게 친절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은 경계심을 갖고 신중하게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정말로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친절함 뒤에 여러분이 모르는 다른 의도나 목적이 숨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형은 늘 웃지만 책임은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처음 만나면 정말 매력적이고 좋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주변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어주거든요.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다, 괜찮다,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가볍고 유쾌하게 넘기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처음에는 정말 기분이 좋아집니다. 세상이 밝게 보이고 문제들도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동아리에서 이런 선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선배는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후배들에게도 친근하게 대해주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에이, 뭐 어때? 라는 식으로 낙천적으로 반응했으니까요. 동아리 모임에 가면 항상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고 사람들이 그 선배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모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동아리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그리고 그 선배와 함께 구체적인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점점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 선배 모습이었어요. 동아리에서 큰 행사를 기획한다거나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정한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할 때 그 선배는 항상 애매하고 모호한 대답만 했어요.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해봐. 나는 뭐든 상관없어. 라는 식으로 말이죠. 겉으로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의견이나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이 잘못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마치 자신은 처음부터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안타깝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그냥 분위기만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이고 실질적인 책임이나 부담은 다른 사람들이 져야 한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동아리에서 중요한 외부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 예산이 부족해지고 일정 조율도 어려워지고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의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선배는 여전히 에이, 괜찮을 거야. 다 해결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웃고 있었지만 정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나 책임을 지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후배들과 다른 선배들이 밤을 새워가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그 선배는 다들 고생 많았어. 역시 우리 동아리는 뭐든 잘 해내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도 그 과정에 함께 참여한 것처럼 행동했어요.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을 지는 순간에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함께 있으면서 모든 것에 관심을 보이는 듯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지만 정작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오면 슬그머니 빠져나가 버리죠. 그리고 나중에는 마치 자신은 아무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혹은 자신은 단순히 응원하고 지켜보는 역할이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들과 함께 일을 하거나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결국 모든 부담과 책임이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웃으면서 고생 많았어, 수고했어 라고 말할 거예요. 마치 자신은 처음부터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신뢰라는 것은 좋을 때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함께 견뎌내고 기쁠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도 책임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에서 만들어집니다. 늘 웃지만 책임은 회피하는 사람들과는 그런 진정한 신뢰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어렵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형은 공감을 가장하지만 비밀을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교묘합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좋은 상담사인 것처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거든요. 정말 힘들었겠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내 마음을 잘 알겠어.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이 마음을 열도록 만듭니다. 저는 몇 년 전 직장에서 이런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 동료는 제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잘 들어주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몇 시간씩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정말 믿었어요. 이렇게 진심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몇 주 후 제가 털어놓았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다른 동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동료는 직접적으로 제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겠죠.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겪고 있더라 는 식으로 은근히 퍼뜨렸을 거예요. 공감을 가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의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보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보다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정보를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 활용합니다. 진정한 공감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그 이야기를 온전히 그 사람의 것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고 그 사람만의 비밀로 간직하는 것이죠. 하지만 공감을 가장하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자신의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여러분의 감정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려는 사람인지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유형은 말로는 이해한다고 하면서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묘한 기분이 듭니다. 분명히 그럴 수도 있지, 내 말도 맞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데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아요. 마치 겉으로는 동의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이 사람 참 단순하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예전에 이런 상사 밑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 상사는 제가 의견을 제시할 때마다 아,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미묘한 조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순진한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뉘앙스가 느껴졌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직접적으로 반대하거나 비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표정이나 말투나 미묘한 몸짓으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신호를 보내죠. 그래서 당하는 사람은 뭔가 기분이 나쁘지만 정확히 뭐가 잘못된 건지 파악하기 어려워합니다. 이들과 계속 관계를 맺다 보면 자존감이 점점 깎여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히 나쁜 말을 들은 것은 아닌데 왠지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내 생각이나 감정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정말 피곤합니다. 겉으로는 이해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무시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안겨줍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진정한 소통이 일어날 수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후에 계속해서 찜찜한 기분이 든다면 그 사람의 말과 태도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이해와 공감은 말뿐만 아니라 태도에서도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유형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치 카멜레온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A라는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B라는 사람 앞에서는 저렇게 말하고 상황이 바뀌면 또 다른 말을 하거든요. 저는 대학원 시절 이런 동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동기는 교수님 앞에서는 정말 성실하고 진지한 학생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연구에 대한 열정도 보여주고 학문에 대한 존경심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안 계실 때는 연구는 시간 낭비고 학문은 현실과 동떨어진 헛소리라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누구나 상황에 따라 다른 면을 보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말이 정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한 사람이 내일은 정반대로 말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과의 관계에서는 계속해서 불안감이 따라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이나 일관성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신이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을지를 먼저 고려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자신의 말과 행동을 계속해서 조정합니다. 신뢰라는 것은 예측 가능성에서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사람들과는 그런 예측 가능성을 만들어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무서운 사람들의 5가지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복잡합니다. 누구나 다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다면성이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작용할 때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좋은 사람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들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라는 것은 서로의 진짜 모습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겉모습을 화려하게 포장하거나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솔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항상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적어도 진실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치고 있는지 말이에요. 사람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